무수한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연애 편지 쓰듯이 기획서를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유의 깊게 봤던 베스트셀러가 혹시 있으세요? 회사를 최근에 이전했었는데 회사도 이제 서점 뒤로 왔어요. 어. 네. 서점에 빨리 가고 싶어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마케팅과 기획 쪽에 더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브랜드에 관한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너무 늦게 읽은 책이죠. 저는 슈독이라고 하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살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풀어헤쳐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책 한 권 읽은 효과를 내는 토크쇼 tip스터 북터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북터뷰 진행을 맡은 에디터 동동 신동입니다. 지난 영회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나 오늘은 대망의 1회차 북터뷰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북터뷰부터는 tip스터 북클럽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번 책은 네 번째 기수와 함께 5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PM이라면, 기획자라면 어떻게 고객에게 우리가 만든 기능 혹은 서비스를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사실 알아야 하는 건 우리 서비스,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장점과 차별화된 역량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런데 이 일을 아주 쉽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분야가 바로 광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 마케팅, 브랜딩 시선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기획력이 쑥 커집니다의 저자이자 빅아이디어 연구소 김종섭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 팁스터 구독자분들과 북클럽 참여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PD님과 얘기를 하면서 "아 소장님 같은 분이 팟캐스트를 한번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일 주일 뒤에 이제 이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 어. 이거는 운명이다.' 라는 정말 마음으로 운명이네요, 이거는. 그러게요. 예.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첫 경험이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실수를 많이 할까 좀 두려운데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편집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요. 편안하게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작부터 이제 대표님과 오늘 대화 나누는 내용이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짧게 인사를 해 주셨는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커리어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쪼끔만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여기 사전 질문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커리어가 무엇이 있을까?' 예. 그래서 한번 이력서를 꺼내서 읽어 봤었는데 그래도 뭐 '잘 살았다.'라고는 말 못 해도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이 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다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광고를 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 광고에 대한 그 인증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 그 '해외나 국내에서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그런 이력이 되게 중요하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광고제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광고제에 부지런히 광고 작품을 출품을 했고 뭐 수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는 그 상이 주는 게 '과연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음. '가장 큰 상은 원래 광고주가 주는 게 아닐까?' 광고제 음. 심사위원이 제게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돈이 오고 가고 시장에서 어 진짜 그런 이익을 일으키게 한 광고들에 대한
상을 주는 거는 결국 광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한다라든지 뭐 책을 쓴다라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그런 연장선에 있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이력이나 뭐 예, 커리어는 아마 그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선 이제 떠오른 게, 대표님을 그 표현하는 별명에 한장의 네. 광고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 별명의 그러니까 탄생기라든가 그리고 그 네. 별명을 가진 장본인으로서 소감은 네. 혹시 어떠세요?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광고를 공부하고자 처음 건너갔었던 때가 2006년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그런 광고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예. 음. 딱 이제 지금은 너무나 광고 매체가 많아졌잖아요. 미디어도 그쵸. 많아졌고 SNS도 많아졌고. 그런데 이제 딱 한 장으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광고 기법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유학을 했었었고, 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배워왔던 것을 한국에 적용시키다 보니 '아, 이 사람은 한 장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광고를 잘 만들어.'라는 좀 평을 듣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대단한 수식어로 저는 아, 느껴져서. 네. 감사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광고에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매체 중에 가장 힘든 영역이, 저는 '한 장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광고주는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랑이 한 100 가지는 넘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예. 음. 근데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저는 압축을 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여야 되잖아요. 그 그쵸. 하나의 이미지로 또 하나의 문장으로.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계약금이 들어오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장의 광고인이라는 별명이 그때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미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학 생활을 하시고 2013 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시면서 창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혹시 이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백수 생활이 너무 길었었고요, 제가. 예, 백수 생활이 너무 길었었고 집안에서는 아주 어 좋지 못한 존재였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이겨내야 되겠다. 좀 인간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33 살의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광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업을 왠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음. 나는 뭐 그냥 '직장 상사를 따라다니는 광고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실 미국은 굉장히 뭐 좋은 회사들이 뭐 서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고 막 여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한국은 전부 다 서울 음. 아니면 이제 지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좀 크리에이티브를 표방하는 회사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뭐 지역에 있어도 되게 멋있지 않을까. 음. 그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고향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네. 광고인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디실 때, 네. 한편으로는 '나 정말 광고 잘 만들어.'라는 자신감도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누구나 이제 자기를 다 가대평가하는 게 있으니 그게 두려웠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어 제 자신을 테스트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아는 기업들, 뭐 나이키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기업들의 광고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 팀으로 제 광고를 만들어서 보낸다라든지 오.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예, 오. 많이 하다가 근데 당연히 답은 없죠. 근데
100번 보내면은 한 군데에서 다 뭐 올 정도였으니깐요. 근데 거절이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 내가 글로벌 브랜드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구나. 비록 대구에서는 백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위안을 삼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돈이 오고 가야지 나의 실력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장에 있는 닭집 광고 그런 것들을 이제 30만 원 받고 이제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아 내가 창업할 수 있을까? 창업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요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라도 이제 뭔가 본인 스스로의 감을 익히고 이제 경험을 작게라도 쌓아야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 때 이제 "자신감이 붙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고 사회로 나가면은 무수히 많은 또 실패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나가기 전에 많이 실패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책을 뜯어보기 전에 약간 '이 책을 써야겠다.'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번에 쓴 책이 제 세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그러니까 '책이라는 그 매체 자체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어 이제 한 대구에서는 나름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광고 일도 들어오고 했었지만 항상 이제 영업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것을 쓰면은 뭐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밤에라도 서울에서도 읽어 볼 수도 있고 뭐 제주도에서도 읽어 볼 수도 있고 뭐 군인들한테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영업을 잘 못하니 '정말 멋진 발이 없는 영업 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매체를 처음 쓰게 됐었던 동기는 그것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닐 때 되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멋지고 좋고 뛰어나다는 거는 알겠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신의 크리에이티브를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좀 큰 어떤 망치로 맞은 듯한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그 기획에 대한 책을 쓰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저만의 어떤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 테크닉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만들어서 책을 쓰면은 '그분이 한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직장인이나 돈을 버는 사람치고 기획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모든 콘텐츠, SNS에 글 올리는 것도 콘텐츠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또 하루를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달을 기획하고 올해를 기획하고, 그래서 어 뭐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기획에 대한 좋은 책을 쓰면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획력이 쑥 커집니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정말 기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영역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뭔가 하루를 기획한다라는 것도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IT 업계에서도 이제 기획자와 PM은 진짜 24 시간을 기획해야 되는 순간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써 주신 책을 보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생각이 깨어지는 느낌도 받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보는 내내 이제 따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사례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쪼금 쉽게 가는 방법은 좋았었던 기획 사례, 나빴었던 기획 사례 분석해서 쓰면은 쪼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획에 대한 내용을 이제 쓰다 보니 확실히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네. 맞아요. 그 고민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서. 네. 어, 그러면 혹시 독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실 분들, 그리고 지금 tip스터 북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 이 점은 꼭 유념하고 보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는 사실은 어 저는 실제로 광고를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그것을 쓰다 보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수한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략을 짤 때도 하나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적들을 이렇게 공격하면 '적들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머릿속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획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전쟁터에 나가면은 무수한 많은 또 변수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 그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 나도 만약에 이렇게 기획을 하면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런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기획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주는구나.' 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1부는 이제 광고를 잘 만드는 습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제 다뤄지더라고요. 네네. 책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네. 팁스터 구독자분들의 경우에는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항상 이제 광고는 그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광고를 만드는 프로세스조차도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저는 이제 항상 광고를 만들 때 그 프로포저를 받거든요. 이제 의뢰서를 받는데 광고 의뢰서를 받으면은 받자마자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음.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했는데도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브랜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 변하지 않는 그 과정의 진실은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 기본적으로 광고는 그 모든 브랜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 브랜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창업주입니다. 그 창업주인데 문제는 문제를 잘 알지만 고객의 언어로 그 샤프한 언어로 굉장히 세련된 언어로 포장을 해서 내뱉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언어 전문가라고 할까요? 고객 언어의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굉장히 귀 기울여서 이 사람의 아픈 곳을 진단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처방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광고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선보이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과정에서는 광고주와의 소통이 뭐 저는 'A이자 이제 Z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마침 이제 그 광고 의뢰서 부분이 이제 일부에 나와 있는데, 되게 저도 읽어보면서 아하 했던 부분이 그런 구문이 있어요. 이제 가장 솔직할 때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스스로를 잘 진단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혹시 그간 보셨던 광고 요청서나 작성하셨던 뭐 의뢰서 이런 내용들 중에 가장 좋았던 의뢰서로 혹시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사전 질문지를 받고 뒤돌아 봤었는데요. 어
사실 어느 특정 브랜드 하나를 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들 관점에서는 다 100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좀 간절함이 들어가 있고, 지금 갑자기 이제 머리를 스친 어떤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실질적으로 제 광고주가 되지는 못했어요. 예. 음. 그런데 서울에서 이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어 광고를 하면서 아이러니함을 많이 느끼는 때가, 이 제품의 기능이 좋아서 좋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음. 그쵸. 제품의 기능이 좋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가 사랑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망하거나 곽강을 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계시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아이러니하지만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저한테 의뢰를 주셨던 예, 그 대표님이신데, 굉장히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브랜드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좀 마음에 감화를 느끼지만, 광고주로서 사람으로서 좀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 사람이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쪼금 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격발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어찌 보면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광고라는 것도 마케팅도 사람이 하는 영역이다 보니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은 네.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대표님 말씀에 오히려 너무 감동이었던 게 실제로 이제 좋은 아이템인데 시대의 흐름을 못 타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뭔가 상황에 이제 톱니바퀴 하나가 부족한 경우 이제 네. 그 과정이 저도 이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음. 그 의뢰인 분이 이제 순간 머릿속에 스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함께 일은 못 했는데 또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음. 네. 어 광고 의뢰서 관련해서 쪼끔 더 여쭤보면은 네. 이번 북클럽 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사실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미션 과정에 내가 광고 의뢰서를 직접 작성하는 이제 미션을 1 주차에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어 내가 담당하는 프로덕트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뢰서를 직접 작성할 때 '이 점을 꼭 유념해 두고 작성에 참고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것이 그 브랜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올바른 해결책,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문제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엉뚱한 약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요즘에 대학생들도 광고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 음.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광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어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고민, 그 진단에 대한 고민이 쪼금 미약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아무리 좋은 크리에이티브여도 그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그처럼 뭐 달나라로 가는 로켓의 0.01 밀리만 우리가 삐딱해져 있어도 달에 도착 못하는 것처럼 그쵸. 전혀 다른,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브랜드를 내가 창업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찬찬히 잘 뜯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뜯어볼 때 나의 창업 아이템이라는 이입을 해 보고 네. 이 아이템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쪼끔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광고를 만들 때, 기획서를 쓸 때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광고나 기획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도
사람에게 팔지 로봇에게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상대방 고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기획이나 광고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연애하듯이 어떤 기획서를 연애 편지 쓰듯이 기획서를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받는 사람이 없는 연애 편지는 인류 역사상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늘 받는 사람, 고객을 염두에 두고 그의 페르소나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 주면은 행복해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계획서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 계획서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 편지라는 그 비유가 너무 와닿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연애 편지를 좀 더 쓰는 과정에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의뢰서를 작성하고 이제 광고주와의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본격 실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목차 중에 헤드라인 한 곳이 다수결보다는 자신을 믿는 선택을 하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방져서 그렇게 느끼셨던 게 아유, 아닐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이제 기획자나 PM들도 때로는 뭔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의사결정을 나를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궁금했던 건 그만큼 나를 믿으려면 자신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자신을 갖기 위한 동력은 혹시 대표님은 어디서 얻으셨는지가 되게 네.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 손들어 봐."라고 얘기해서 가장 이제 많이 손은 드는 아이디어로 간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수 윤종신 씨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음. 항상 이제 노래가 나와서 녹음을 할 때 들려주면 다수결로 손들어 보라고 해서 많이 나왔던 곡으로 가면 항상 반응이 밋밋했대요. 어. 예. 그러니깐 그거는 아마 사람들은 이런 심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이대로 가면은 큰 노이즈 없이 무난한 노래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음. 우리가 대중문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아마 광고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결국에 그러면은 나를 믿고 했는데 무너지면 제 탓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좋은 아웃풋, 그러니까는 결정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풋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결정이라는 것도 저한테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을 만들려면 좋은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좋은 인풋을 넣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책이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인사이트나 이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으면서 뭐 이어령 선생님이나 아주 뛰어난 어떤 작가님을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하고 독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만 원도 되지 않는 단돈 그 작은 돈으로 그 돈만 내면은 제가 그 사람하고 2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결국 사람과 책 이 두 가지에서 많이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이제 사실 저희 이 북터뷰 같은 경우에도 그 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저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을 만나는 그 네트워킹에서 받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인풋을 정말 많이 나 스스로에게 집어넣고 그 결과가 이제 응축돼서 아웃풋을 나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인생은 B와 D 사이의 뭐 초이스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얘 늘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니까 회사로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가 12년 됐었는데 뭐 제가 했었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이제 지금 제 회사가 된 거니까요. 어,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벌써 2부 쪽으로 넘어가 네, 보자면, 좋습니다. 2부는 광고 기획 잘하는 습관에 대한 그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해나가는 네. 챕터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부는 정말 재밌는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2부에 포함된 사례 혹은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사례 중에 이거 정말 이 광고 만들어가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가 뭐 광복절이나 3.1절 이럴 때 이메일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만들었었던 어떤 독도 광고 음, 이제 그런 공익 캠페인을 보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어떤 그 병원이었는데 그 이름이 우리 병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열심히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나서 '아 이거 우리들 병원 광고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병원과 우리들 병원이 따로 있었던 거죠? 예.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병원은 인지도가 높은데 우리 병원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허리가 우리하면 우리 병원 이렇게 제가 광고 카피를 써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하다라는 게 이제 아프고 쑤시다 뭐 이런 사투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래서 그 병원이 쪼금 더 풍족해지고 매출이 높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뿌듯함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착안해서 우리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 병원을 광고 카피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대구에서 다니는 택시를 섭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쓰는 말들을 좀 잘 활용한 케이스였죠. 문득 떠오르는 것 중에 이제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네. 충청도에 자전거 이제 공공 아 자전거를 네이밍이 타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타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투리를 활용한 그 이름이 그렇죠. 선정되는 거를 이제 어린 시절에 보고 네. 이거 정말 누가 이런 천재성을 발휘하지?'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무리하다라는 그 워딩을 사용하신 것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저는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은 '어 설마 이런 광고 문구를 병원에서 쓴 적이 있지 않았을까? 병원이 오래됐으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등장 밑이 어두운 건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문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뭐 예 그렇게 됐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억에 남는 광고 사례가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네. 독서량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여행에 대한 갈망이 심해질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당시 국민 평균 독서량을 반영한 카피가 이제 탄생을 했었는데 네. 요때의 이야기를 쪼끔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깐 그때가 이제 코로나로 뭐 전 국민의 이제 뭐 손발이 묶여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광고는 광고에서의 상상력은 무한하잖아요. 예. 그래서 광고에서라도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자. 그래서 독서는 사실 여건이 필요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면은 지금 당장 뭐 에펠탑에 갈 수도 있고 뭐 타임스퀘어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천시 교육청에서 "독서에 대한 가치를 좀 알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의 억눌렸던 마음들을 좀 광고에서나마 자유롭게 책을 통해서 "무한히 상상하자."라는 내용을 좀 담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전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하다는
한 번에 뭔가 꿰뚫는 느낌이라면 이게 네. 코로나 시기를 인식을 하고 그럼 그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터치한 광고 카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혹시 요런 거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도 네. 있으실까요? 어 사실 이게 기획이라는 것이 무언가 수학의 근해 공식처럼 공식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공식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근데 결국에는 저는 어떤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광고를 많이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그 나라의 광고는 그 나라의 그 시대와 문화와 트렌드와 교육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갔었을 때 미국에 빨리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나라의 광고를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 광고는 그 시대의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 강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광고 기획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라는 고민에 휩싸여서 집에 못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기획을 하는 공식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잘 찾아보는 그런 연습인 것 같고 쪼금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서점에 가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책을 읽지 않고 서점에 진열된 책 제목만 봐도 '아 요즘 사람들은 아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비트코인 항상 인기 있었을 때는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책만 나왔었고 또 맞아요. 이제 요즘은 뭐 AI에 관한 책들. 그래서 '아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저는 서점에 가 보시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 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대의 정신이나 트렌드를 이제 뭔가 캐치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접해야 할까를 마침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네. 맥락을 이어보면은 이제 서점에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베스트셀러에 이제 직결된 책의 카피만 봐도 네. 뭔가 시대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가셔서 유의 깊게 봤던 베스트셀러가 혹시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사실은 회사를 최근에 이전했었는데 회사도 이제 서점 뒤로 왔어요. 어. 네. 서점에 빨리 가고 싶어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마케팅과 기획 쪽에 더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브랜드에 관한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너무 늦게 읽은 책이죠. 저는 슈독이라고 하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아. 그 나이키 이제 창업주 필 라이트가 쓴 책인데 벽돌 책이거든요. 벽돌 맞아요. 책인데 예. 근데 뭐 어딘가에 여행 가실 때 그 책을 들고 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보면 무슨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테크닉을 다룬 책도 많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책들 저는 이렇게 해서 월 1,000,000원 부수입을 뭐 창출했다. 음. 그런 것도 많은데 그 슈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은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어 어떤 한 분야에 미치는 사람의 어떤 철학 이제 그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 테크닉을 우선시하기보다 어 그런 브랜드에 대한 철학을 먼저 배우고 예 '테크닉을 부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슈독이라는 책을 많이 읽어 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벽돌책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도 그 두께 사실 차마 앞부분만 쪼끔 보고 이제 못 네. 봤는데 어 그 책을 추천해 주시는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보다 철학과 이 업에 대한 관념을 약간 관통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다 저희 독자분들도 도전을 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로 만들지 말아야 할 광고에 대해서 명제를 네 가지 정도 소개해 주셨는데, 음. 두 가지는 약간 윤리에 관한 것, 그리고 네. 다른 두 가지는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 명제의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현 시대에 맞춰서 혹시 이 네 가지 외에도 추가해야 할 지향점이나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점점 안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나라로 유명하죠. 그쵸.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그 경쟁이 더더더 치열해질 것 같고 제가 주로 많이 했었던 병원 광고나 마케팅을 보면 지금까지도 경쟁이 치열했는데 앞으로는 그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항상 그 치열한 경쟁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부작용이 환자들, 고객들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에요. 음, 음. 예. 왜냐하면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어 이제 과잉 뭐 셀링이나 뭐 과잉 진료나 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에 있어서도 뭐 이제 불법적인 것들, 뭐 편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 계속 어떤 손님을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고정 팬을 만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한 번 이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추세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광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부작용은 늘 그런 이제 과잉된 경쟁은 항상 부작용을 낳기 마련인데 그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이 계신데 뭐 "나는 딱 2 년만 하고 뭐 변호사 사무실 접을 거야."라고 하면 뭐 온갖 무수한 뭐 마케팅을 많이 하시겠죠. 예. 근데 이번에 올 고객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그쵸. 근데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제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늘 이제 알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래서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시장을 바라보고 '단기적인 마케팅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케팅이나 광고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 중에 대형이라는 수식어 뒤에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붙는 게 좀 이질적이긴 하지만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 몇 군데는 광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 이 광고 대비 인입되는 유저가 리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그대로 스루하다 보니까 음. 광고를 딱 끊는 순간 그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 아티클을 보면서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광고 투자 비용을 늘리고 그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프로덕트나 내 서비스에 이제 장기 팬을 만들어가는 그 네. 광고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가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찐 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니아층이 있어야 되고 팬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팬을 계속 만들어 가고 그 팬이 나에게 등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맞아요. 그 팬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저는 프로덕트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 약간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사실상 팬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뭐 서비스 이름이라던가, 뭐, 그리고 디자인, 기능, 뭐 등등 많은 요인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할 텐데, 광고인 입장에서 이제 최근 사용하시는 서비스 중에, 아, 이 브랜드 이름처럼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네. 하는 모바일 앱이나 웹 네. 서비스가 있으세요?
뭐 너무 다 아시는 브랜드인데 저는 토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흠. 예,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를 하는 사람의 첫인상은 결국 네이밍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토스라고 하는 네이밍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 혹시? 일단은 이음절이잖아요. 그죠? 토스. 아, 이음절이고, 그 다음에 둘 다 받침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예. 받침도 없고, 그냥 토스.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편하고, 듣자마자, 아, 저거는 이제 돈을 토스하는 거구나. 송금해주고, 주고받는 어플이구나. 그런 의식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시처럼, 그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 브랜드가, 그 기업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해야 됩니다. 네, 음, 왜냐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아, 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름을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토스나 타다나 뭐 이렇게 뭐 세탁 특공대나 뭐 이렇게 정말 알기 쉽게 뭐 여기 어때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짓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빨리 인지를 하는 거죠. 예.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뭐 샤넬이나 뭐 하물며 어떤 연예인 뭐 아이유나 뭐 이런 브랜드 하나도, 연예인도 브랜드니까 보면은 사실 이름 자체에서 그 힘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에 이제 투입이 되는 분들은 정말 그 네이밍에 네. 아주 머리를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토스는 참 이제 업계를 불문하고 이제 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개념도 이 네이밍으로 잘 풀었고, 그리고 그렇죠. 사실 금융계에 이제 좀 혁신을 가져온 업체다 보니까 이제 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앞서 나가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80 치아 같은 사례를 봐도, 예, 20개의 치아가 80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맞아요.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조용필 씨가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 그 신곡 제목이 바운스였었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아, 예, 그래서 네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인상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이밍이 가장 좋은 광고입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인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인생 선배로서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죠. 나는 미국에 와서 앞서간 광고를 배워왔고, 어, 내가 광고를 만들면 다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이제 쫓겨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본인의 재능을 알아주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아주 운이 좋아서 어딘가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한 곡만 불렀는데 대형 기획사에서 계약합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희박한 경우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그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었던 어떤 쇼츠 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 배우들의 무명 기간, 무명 시간에 음, 대한 쇼츠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배우를 처음부터 유명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사람 머리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성공한 사람은 소수일까? 음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소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뚝심 있게 가고 싶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쉬운 것들이 보이고 하니까
금방 이제 다른 길로 세워 버리고, 그래서 이제 묵묵하고 참을성 있고 지금 어려운 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그 성공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은 국민 MC라고 불리는 그 연예인 유재석 네. 님도 네. 사실 초기에 굉장히 그 무명 시절이 길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고쳐야 되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오랜 시절 이렇게 기다리던 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빵 터졌던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이제 뭔가 잘하는 테크니컬보다 이제 철학과 관념을 뿌리에 두고 이게 뭔가 오랜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갈고 닦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떼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시겠네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좀 두려움 없이 많이 내딛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많은 공부를 해 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크리에이티브가 없으면 광고가 아니다. 남다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그 파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가볍게 그리고 여러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 우리 많은 분들께 음. 대표님께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뭐 실패가 많았었죠. 실패가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광고주 앞에 이제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게 언제냐면 이 기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아, 기획서 안에 있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런데 기획서가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죠. 왜냐, '내가 그들만큼 고민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기획서가 잘 안 나와요. 음, 예. 그래서 기획서를 발표하는 자리는 내가 당신만큼, 광고주만큼 '당신 브랜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하우라고 하는 것을 어 계속 이제,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머리 위에 안테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는 그 안테나를 펼치지 않고 있고, 누군가는 그 안테나를 펼쳐서 뭔가 내가 오늘 보게 되는 풍경이나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먹는 음식이나 듣는 라디오나 보는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그 안테나에 하나 걸려라.' 음, 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어 하루에 한두 개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던하게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감동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테나에 걸리는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어 예민하게 머리 위에 있는 안테나를 켜 두고 살아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대표님과 이제 나눈 내용은 사실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살아가는 데에서도 굉장히 조언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머리 위에 이제 안테나를 잘 켜고 열심히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팁스토어 구독자분들과 북클럽 사기 참여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뭐 우선 제 책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또 경영에 대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은 사업을 하시는 외식업을 하셨던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또 그런 책을 읽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우리는 태어난 이상 경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기획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되고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1 년을 기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책이 그런 기획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데 쪼금이라도 기여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잘 읽어 주시고 실제 기획을 하셨을 때 적용을 해 보신다면 저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기획자, PM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할 광고 마케팅 영역에 대해 기획력이 쑥 커집니다의 저자이자 빅아이디어 연구소 김종섭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고 마케팅과 서비스 기획, 프로덕트 매니징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고객의 니즈와 우리만의 강점을 잘 조합해 센스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북터뷰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북클럽 사기 여러분이 이 책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